진친 여러분 안녕.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종훈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생겨서 응급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비인후과 응급실 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구멍에 이렇게 야외에 놀러 갔을 때 벌레가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간혹 보면 불 비춰서 끝까지 나오길 기다리시는데 더 들어가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맞아요. 불빛 비추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벌레 중에서도 빛을 나오는 벌레도 있는 반면 숨는 벌레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빛으로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알코올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알코올이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벌레들이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귀 안에 상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병원이 하면 병원에 가시면 좋은데 병원을 못 가실 경우에는 그러면 식용유를 넣으시면 이제 벌레가 익사를 하죠. 대신 난리치는 동안에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귀 안에 상처는 안 입히고요. 식용유를 이렇게 조금 넣으라는 말씀이시죠? 많이 넣어야겠죠? 많이 넣어요. 그래야지 벌레가 익사를 하니까. 집에서 그렇게 넣어도 되는 거예요, 식용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귀에 질환이 있다는 거를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원래는 이제 병원에서는 글리세린이라는 걸 써요. 근데 병원이 지금 없고 아파서 난리가 나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미끌미끌하면서 이제 자극을 안 주는 그런 물질이면 집에서 쉽게 쓰는 식용유. 원장님 진료하셨던 환자 중에 어떤 벌레까지 혹시 보셨어요? 예전에는 귀에 뭐가 있대요. 바퀴벌레 나를 다 본 거야. 나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봤지. 대부분은 근데 벌레라고 하지만 벌레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실제로는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귓밥을 계속 움직이니까 벌레라고 오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벌레가 확실하다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조금 약간의 이렇게 긴장을 하는데 벌레 같지 않는데 바퀴벌레 바로 글리세린을 하죠. 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표면 장력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또르르르 나올 것 같은데 안 또르르 나오고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물이 이렇게 물방울 맺히듯이 이렇게 하면 진짜 머리를 헤드뱅잉이라도 안 빠져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병원에 오시면 여기 흡입기로 이렇게 해서 뽑아드리죠. 드라이로 하는 건 안 좋다는 말씀. 드라이는 괜찮아요. 근데 뜨거운 바람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물기를 닦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선풍기나 드라이 시원한 바람으로 귀에 있는 걸 말리시는 게 그나마 좀 귀에 상처는 덜하겠죠. 그다음 이제 귀 다음에 코를 좀 하려고 하는데 코피라는 도대체 왜 나는 걸까? 다른 부위보다 유독 피를 많이 발견하는 부위가 코인 것 같아요. 뭐 코딱지가 있는데 말라붙어 있는데 이게 건드리면서 살갗이랑 같이 뜯어진다든지 이제 코를 판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혈압성으로 해서 혈압이 높아지면서 이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 혈압약을 안 먹었는데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잠을 못 주무신다든지 커피 많이 먹는다든지 그러면 술을 많이 그럼 일시적으로 한 번씩 팍 올라가거든요. 그때 이제 빵 터져요. 근데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조금 양이 적어요. 근데 엄청 많이 나왔다고 그러면은 대부분 혈관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코피가 났을 경우에는 뒤로 젖히고 휴지로 막는 뒤로 이런 거는 효과는 없어요. 막아야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안쪽에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스크래치를 안 내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잡기 힘들잖아요. 휴지를 넣는데 문제는 마른 휴지보다는 좀 물에 적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앞쪽에서 안 난다 그러면 후방이거든요. 그건 후방은 혈압성이에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급식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코를 파다가 코피가 맞아. 있는데 네. 또 이게 되게 그거를 절제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좀 그렇게 코를 안 파고도 좀 시원해질 수 있는 간편한 방법? 우리 겨울철에 손 건조하면 어떻게 핸드크림 바르죠? 코에 연고를 바르면 돼요. 바세린 같은 거라든지 그렇게 바르시면 코 안이 더 건조하고 딱지를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마른 상태에서 떼시기보다는 코 세척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샤워할 때 충분하게 딱지가 말랑말랑해졌을 때 빼야지 마른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빼는 건 코피라든지 코 안에 상처를 유발할 수 있다. 집에서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되게 흔하다고 해요. 이렇게 특히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딱 있잖아요. 대부분 가시가 걸리면 밥을 드세요. 그러니까 덩어리 같은 거 내려가라고. 근데 그거 안 좋아요. 왜냐면 가시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 머리를 보고 찾아내는 건데 부러뜨려 버리면 저희 찾을 수 방법이 없어요. 보통 가시가 걸렸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병원에 오시는 게 찾을 확률이 가장 높고, 요즘에 닭뼈 때문에 간혹 오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것들이 목에 걸리면 대부분은 입안에서 들어가서 식도로 들어가기 전에 평소에는 식도가 닫혀 있다가 음식물이 먹을 때 식도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시들은 이 좁은 데를 밀고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식도 위에서 대부분 가시가 다 걸려요. 근데 닭뼈 같은 경우는 튼튼하기 때문에 이 식도를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식도를 내려가서 식도를 구멍이 내면 생명이 위험하죠.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치킨을 먹다가 닭뼈를 드셨대요. 근데 본인은 느낌이 없대요. 근데 닭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식도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인지도 본인이 인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시경하는데 찾아냈어요. 어떻게 그걸 못 느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식도는 우리가 감각기관이 아니에요. 밥 먹었을 때 내려가는 느낌 들어요? 안 들죠? 근데 네. 이쪽 부에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음식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불룩해지는데 옆에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보통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려다가 되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소중한 몸 전문가에게 맡기시면